경기도 수원에 나왔습니다. 3층짜리 상가 주택인데요. 약간의 인수금액으로 인해 가격이 오히려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위치도 좋아 임대 수익도 짭짤한 편인데요. 1층 상가에서 장사를 하면서 임대 수익도 챙겨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본 건물 왼쪽에 주출입 입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정면에 이제 보면은 바닥이랑 그다음에 벽면, 천장도 흰색 페인트 마감으로 건물 자체가 좀 오래된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좀 관리가 잘 된,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페인트를 좀 보수한 느낌, 그런 느낌의 그래도 관리가 잘 된 건물의 느낌이었습니다. 좀 깔끔한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사용감 오래된 노후주택의 어떤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계단 청소는 8월달 이후로 좀 멈췄고요. 아마도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관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공용부를 포함해서 총 그 전기 계량기가 6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는 상가고, 그 다음에 2층, 3층이 이제 주거용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층인데, 일단 우편함부터 볼게요. 우편함도 총 6개로, 상가가 이제 아마도 1층 상가가 2개로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봐야겠지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정면에 보이는 게 호스는 안 써 있는데 아마도 그 제 생각으로는 화장실, 그러니까 이제 상가가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 남자 화장실 뭐 여자 화장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좀 잘 돼 있는 모습, 그리고 계단이나 그 어떤 이제 살고 여기 상가만 좀 비어 있지 2층이랑 3층은 사람이 살고 있어서 이렇게 좀 관리가 좀 그래도 쓰레기나 이렇게 방치한 느낌이 없었고, 그래도 중간 복도 통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흰색 페인트로 좀 밝은 느낌이죠. 난간도 마찬가지로 뭐 보수하거나 그럴 것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주택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정면부터 201호예요. 그렇죠? 숫자 201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202호인데요. 201호, 그러니까 이제 정면에 봤을 때 이게 201호인데 이게 이제 투룸으로 빠졌고 대략 한 12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202호고 원룸으로 한 9평, 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층이고요. 3층도 똑같아요. 301호, 302호도 투룸, 그 다음에 원룸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상가 주택 같은 경우는 총 5개죠. 그다음에 1층 상가가 이제 2개라고 하면 6개인데 제 생각으로는 2개 갖고 총 6개 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3층이고 여기가 301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룸으로 빠져 있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302호고요. 원룸으로 빠졌습니다. 이따가 이제 평면도를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이제 건조대 이불을 이렇게 널어놨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보일러실이 여기가 어떻게 이제 밖으로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일러실이 아래층 어디 홀인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그렇죠, 좀 특이하게 3층으로 빠져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옥탑 부분도 흰색 페인트로 이렇게 이제 페인트를 칠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외부로 통하는 통창도 그렇게 뭐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제 옥상이 있는데요. 옥상 문도 이제 아마 이게 원래 문은 아닐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좀 칠을 다시 했거나 어떤 최근에 보수를 좀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옥상이고요. 옥상도 마찬가지로 바닥뿐만 아니라 벽면에 초록색, 진한 초록색의 어떤 방수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의 1997년 보존 등기라 지은 지 27년 차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이제 아주 최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3, 4년 전에 한번 했지 않았나. 그리고 아주 최근에 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라 회색이겠죠. 지금 바닥을 보면은 바닥도 마찬가지로 방수층이 뜨거나 그 다음에 갈라지거나 들뜬 것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추가로 어떤 돈이 수리비가 들어갈 부담은 없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실외기들이 좀 보이고요.
옥상도 이런 식으로 빨래를 건조대에다 빨래를 널어놓은 모습. 옥상이 아무래도 이제 햇빛을 잘 받으니까 빨래가 금방 마르죠. 그리고 이제 지붕은 이런 식으로 그 싱글 지붕이죠. 그래서 이렇게 싱글 지붕이 되어 있는데, 싱글 지붕이 뭐 날아간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옥상 그 벽이랑 그 다음에 맞닿은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이 실리콘 처리를 많이 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날아간 부분은 전혀 없었고, 왼쪽을 보더라도 그죠? 이런 식으로 전후 사각형, 그러니까 이제 옥상이 맞닿는 부분을 봤을 때도 저 여기 이제 실리콘 부분이 좀 처리가 다 돼 있었고요. 이게 싱글 지붕이 좀 취약한 게 단열이나 이런 게 좀 취약하면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아예 그 벽돌 마감으로 해놓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상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옥상까지 좀 살펴봤을 때는 건물이 이제 지은 지가 연식이 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노후된 느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좀 있지만 그래도 옥상 바닥이나 그다음 벽면 싱글 지붕, 그리고 복도나 이런 천장에 흰색 페인트 마감을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해서 그나마 이제 보기에는 그나마 관리가 좀 잘 된 느낌의 그런 건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측면을 좀 보면요, 여기 측면이 1층 상가부터 2층, 3층 돼 있는데요. 지금 2층 샤시가 하이 샤시로 돼 있죠. 그렇죠? 2층이 여기가 이제 수리를 했다는 겁니다. 하이 샤시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내부도 좀 수리가 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가 상가인데, 상가 수족관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아마도 횟집으로 좀 쓰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다른 벽면에 이제 또 상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층 상가는 제 생각으로는 이따 평면도 볼 텐데 두 개호로 구획이 좀 나눠져 있어서 상가를 세입자를 두 명을 둘 수 있다는 게 월세 받을 때 좀 용이하죠. 그게 좀 장점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이렇게 건물 맞닿는 부분까지 아스팔트 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요. 여기까지는 이제 주차를 2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가를 포함해서도 총 6세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주차는 당연히 불편한 게 좀 단점입니다. 1층 상가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저수조, 그러니까 이제 수족관이 좀 있어서 횟집으로 좀 보여지고, 근데 내부가 이렇게 뾱뾱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내부를 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13평 정도 되는 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13평이니까 뭐 들어올 수 있는 건 많죠.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이제 아파트 대단지고 아예 나쁘지 않은 위치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략 한 7에서 8평 정도 되는, 근데 이제 안에 뭐 갖가지 어떤 직구류나 뭐 이런 게 있어 갖고 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뾱뾱이 처리해 놔갖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를 좀 봐야겠지만, 근데 이제 임대차 신고를 한 게 보면은 1층 상가를 각각 13평, 8평으로 각각 따로 신고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세입자가 2명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현장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보면은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아파트 대단지,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앞에 이제 본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본권 인근으로도 보시면 저런 식의 SK 아파트인가요? 요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다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메인 상권, 매우 좋은 상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권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임대료가 싼 대신 배달로 좀 먹고 사는 그런 업종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돌린다고 하면은 나름 나쁘지 않는, 그리고 뭐 공방이나 아니면 커피숍도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먹는 장사나 뭐 공방, 뭐 이렇게 기타 조그만 사무실 운영에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 또 이제 아파트 대단지가 있습니다. 위치입니다. 위치는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본건이고요. 근데 건물이 약간 삐져나 보이죠. 근데 요거는 지도가 밀려서 그런 거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번듯한 땅에 번듯한 건물이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고 잘 자리 잡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건물 위쪽으로 이쪽이, 그 다음에 이쪽이 둘 다 한 6에서 한 8m 정도 되는 도로변이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작은 도로였었죠. 여기가 한 4m 정도 되는 그런 도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파트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세대가 좀 있었는데요. 아까 여기 봤을 때, 처음 봤을 때가 여기가 이제 동문 굿모닝 힐 298세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성경, 아까 SK라고 써 있었죠. 410세대. 그리고 바로 앞에 아래로는 여기가 이제 3차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차가 여기가 이제 640세대. 그래서 여기 다 더하면은 대략 한 1000세대 되는 아파트 대단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뿐만 아니라 그 주거 인프라뿐만 아니라 상권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1층 상가를 세로를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챙겨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도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었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바로 앞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여기가 한 20에서 30m 정도 될까요? 그죠? 근데 이제 차가 있으면 주차가 2대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좀 불편하긴 하는데, 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중교통이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뭐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제 상가를 보면은 상권을 좀 봐야 되는데, 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이 여기가 이제 아주대학교예요. 수원에서는 이제 몇 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대학교가 좀 많이 수원에서는 인지도가 있죠. 그래서 이쪽이 아주대학교 먹자골목 메인이에요. 메인 여기가. 근데 여기 상가주택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사실상 메인 상권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권은 아주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층이고 2개 호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아파트 대단지 주거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배달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배달 도시락만 한다거나 뭐 이랬던 어떤 제한적인 업종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업종에다가 세를 놓거나 아니면은 자그마한 공방이나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커피 장사,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작은 사무실, 그죠? 작은 사무실, 소우 사무실, 뭐 그런 용도로 이용하는 게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보면은 좀 축소를 해보면 이게 주변에 보면은 이런 식의 아파트 대단지가 다 많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 주변에도 그렇고 전부 다 아파트예요. 그리고 병원도 여기 동수원 병원 있고 여기가 이제 성 빈센트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이용하기도 수원에 이제 대형 병원이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 병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병원 이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랑 그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아주대학교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아주대학교 병원 있죠. 의과대학이랑 공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아주대학교의 어떤 그 유동인구, 그러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 학교에 이제 종사하시는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월세를 논다고 하면 이런 대상으로 그 상가에 월세를 놓으면 될 것 같고, 아니면 학생들 대상으로 그죠? 월세를 놔도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쭉쭉쭉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경기도청이 있어요. 여기가 경기도청하고 여기가 이제 그 광교역이거든요. 중앙광교역. 그리고 위에도 좀 이렇게 광교역이 있는데 이게 그 신분당선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만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직선거리로 보면 1.7km, 2km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 차로 직선거리니까 차로 간다고 하면 5분, 10분 정도면 갈 겁니다. 5분 걸릴까요? 저 막혀야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안 막히면 금방 가는 직선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왼쪽으로 보면요, 왼쪽으로 보면은 팔달구청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1.5km 구간에 있기 때문에 차로 간다면 5분. 근데 여기가 많이 막혀요. 그죠? 그래서 직선거리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쪽이 이제 수원시청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1.6km, 마찬가지로 대략 한 여기가 한 2km 반경이에요. 그래서 차로 간다고 하면 길어야 한 10분 거리, 그죠? 근데 이제 워낙 좀 막히는 동네라 10분 차가 이제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 금방 가는데, 출퇴근 시간이라 하면 좀 더 막히죠. 그래서 수원시청역, 그 다음에 팔달구청, 경기도청, 이렇게 주변에 어떤 공공기관하고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위치는 뭐 나쁘진 않죠. 상권이 이제 살짝 밀리긴 했지만요. 그죠?
인근의 월세 매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건이 이제 여기 있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 13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물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낮은 가격순으로 내림차순 한 거예요. 이 13에 대해서. 근데 보면은 24제곱미터, 그러니까 37에 24, 38에 24, 한 8평 정도 되는 게 100에 49.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23, 8평 정도가 49만원. 얘도 마찬가지로. 그죠? 근데 이제 보면은 사진상 보면은 옵션이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룸 수준인데도 49라는 거예요. 49에서 5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원룸 하나, 그 다음에 투룸 하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산하기 쉽게 그냥 원룸으로, 이 투룸은 아마 더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냥 원룸으로 하나 50,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50으로 해서 한 층당 100만원 잡으면요, 3층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잡으면은 2, 3층만 해도 월세가 한 200만원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1층 상가 같은 경우도 대략 아까 그 임대차 현황 신고를 보면요, 20, 그 다음에 3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정확히 임대차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은 여기가 30, 그 다음에 20, 그죠? 30하고 20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그냥 지금 볼까요? 보시면 상가가 여기 상가거든요. 여기도 상가고, 근데 보면은 45제곱미터 13평 정도 돼요. 25제곱미터니까 8평 정도 돼. 그죠? 이게 두 개 합하면은 이제 24평이 되거든요. 그래서 20, 30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20, 30이니까 1층 상가에 대한 월세는 총 50 정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층은 50, 아마도 이거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층은 그 다음에 한 100만원, 3층도 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월세 수익은 한 25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올 월세로 했을 때, 물론 요거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인테리어나 지금 요런 것처럼 인테리어나 어떤 옵션에 얼마나 갖춰주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제 월세 수익은 그렇게 좀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인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뭐 노란색 딱지가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아니다. 그리고 1호, 그 다음에 4가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가구는 요거는 이제 주택이고요. 여기는 이제 상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1호가 사실상 제 생각으로는 이제 2개로, 그죠? 2개로 이렇게 상가를 나눠서 쓰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임대차 신고를 2개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 그래서 소매점, 주택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상가 주택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평면도를 볼 텐데요. 보시면 여기가 그 아까 추출입문이 있었고, 여기가 남자 화장실이든 어떤 화장실로 쓰여지는 그런 부분이 문이 2개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건 이제 추정이에요. 안에 문 따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여기가 문이 하나 있었죠. 여기가 상가 그 수족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한 13평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지우고 이렇게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양문이 있었죠. 여기가 대략 한 8평 정도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같이 통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내부에서 제가 확인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추정만 2가구다. 이유는 임대차 신고 권리관계가 2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2층이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게 201호예요. 그래서 201호 구획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 하나, 방 2개, 욕실, 주방. 그래서 201호 같은 경우는 투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02호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 욕실, 주방. 그래서 원룸으로 되어 있다. 3층도 똑같아요. 그죠? 이게 보시면 3층도 똑같죠?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현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 현황을 보면 최선순위 권리일이 이제 2022년 9월 15일. 그래서 보시면 2023년 뭐 이렇게 신경 쓸 건 없고 제가 볼 것만 좀 추려놨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3번인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202호고 보증금 5천만 원이죠. 202호 같은 게 2호가 아까 원룸이었잖아요. 원룸. 그죠?
그 다음에 1호가 투룸, 그죠? 그리고 여기도 302호예요. 2호 라인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랑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 여기가 7,500. 그리고 이제 3번이 현황 조사 돼 있었는데 전입신고만 좀 빠르죠. 2022년 3월 4일 말소 기준일은 2022년 9월 15일로 좀 빨라요. 근데 보시면 보통 돈 준다고 하면 배당 요구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확정일자도 없고. 그래서 무슨 연유에서 이렇게 돼 있는지를 이분을 만나봐야 되는데 알파벳이에요. 뭐 Y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중국 교포거나 아니면 중국인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외국인이거나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분을 좀 만나봐야 된다. 근데 대부분 전입만 해놓고 그 어떤 권리관계나 임대차를 안 맺은 경우가 많아요. 돈 준다고 하면 보통 배당 요구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수해야 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기 얘 5천만원, 이분 7,500만원, 그리고 여기가 1호인지 2호인지 몰라요. 그죠? 1호라고 하면은 뭐 5천에서 여기가 전부 다 2호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부 다 302호, 다음에 302호, 2호잖아요. 그래서 뭐 5천에서 7,500 그 언저리겠거니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지금 1호만 신고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1호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더 높아지는 금액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낙찰받고 인수해야 되는 최대의 금액. 근데 이제 낙찰 금액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배당 요구 전부 했죠. 그래서 배당 금액, 그러니까 낙찰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달라서 이분들이 이제 낙찰 받고 어느 정도 이제 배당 받아가면은 지금 총 5천하고 그러니까 1억 2,500, 1억 2,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물어줄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낙찰 금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렇게 바뀐다 라는 겁니다. 그 외에 플러스 이제 3번이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만나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감정가는 대략 한 10억 정도고요. 최저가는 4억 7천, 거의 절반까지 떨어졌죠. 보존등기는 97년, 지은 지 27년 차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땅은 41평, 건물이 73평,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죠? 팔달구 인계동이 있고, 11월 18일 수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요.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부분의 인수금액 때문에 오히려 매우 저렴해진 방 가격이나 떨어진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잘된 일이죠. 싸졌으니까. 그래서 인수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원하고 7,500, 그러니까 1억 2,500이 있는데 그거는 탄력적으로 낙찰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3번 있었죠. 근데 이제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추정상 돈 준다고 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는 이제 뭔가 좀 실제로는 이제 계약 임대차를 안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임대차까지 좀 파악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